취임식 참석으로 김건희 여사 데뷔. 정권 교체기에 이런 충돌과는 별개로요. 윤석열 인수위는 취임식 준비에 지금 한창입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은 5월 10일 관례대로 국회 광장에서 열리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도 참석을 합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는 참석을 어떻게 결정이 되십니까? 대통령 부인께서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한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참석이.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뭐 서울시청 광장이나 혹은 용산에서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었는데 관례대로 국회 광장에서 열리기로 했다. 여기에 김건희 씨가 아무래도 그 영부인 혹은 여사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겠죠? 그렇습니다. 좀 특이한 사안이긴 한데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로서 당연히 대통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참석하는 것이 맞고 예. 그것이 또 당연한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에 아마 참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간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숙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차츰차츰 하나씩 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게 최고 권력자잖아요. 과거에 어떤 검사라든가 검찰총장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항거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본인이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의 어떤 결단보다는 국민이나 또는 쓴소리들을 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신의 결단만 믿고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굉장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참모들도 쓴소리라든가 또는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 사전투표 때도 윤 당선인과 따로 투표를 했죠. 사전투표, 비공개 활동을 했고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당사,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당선 확정 때도 그때도 모습을 드러내셨던 김건희 여사인데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부인의 참석은 당연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도 이제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네. 취임식엔 온다. 그럼 5월 10일 국회 광장에서 김건희 여사는 볼 수 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사실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사회에 그늘진 곳, 도움될 만한 뭐 비공개 봉사활동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 취임식이 처음이자 마지막에 공식 활동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저희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의 배우자 또는 대통령의 그 부인은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그건 원튼 원하지 않든 거기에 맞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제 대선 과정에서는 그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아내로서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거론된 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예. 첫째는 본인이 이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과는 관계없이 그 문화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뭐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사회에 그늘진 곳을 찾겠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봉사나 이런 역할 이런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당장 그런 역할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그 관저도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저를 새로 꾸미고 인테리어하는 역할도 김건희 여사가 좀 많이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1960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같이 백악관에 가보니까 제클린 케네디 그 여사가 보기에는 너무 낡고 예. 또 올드 스타일이라서 이게 미국 대통령의 관저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사비까지 들어가면서
백악관을 많이 바꿨어요. 그게 사실은 현재의 그 백악관의 그 모습이 됐기 때문에 새로 이제 만들어질 관저에는 어차피 외빈 또 내빈 많이 또 찾아올 텐데 그 관저를 어떻게 그 말하자면 김건희 스타일로 만들어 나가는지 그것도 뭐 관심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에 제가 하나 바로 잡자면 어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지난 16일 뉴시스와의 인터뷰 전원으로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구체적인 취임식 윤곽도 나왔고 앞으로 5년 임기 구상을 담은 윤당선인의 취임사도 꽤 관심인데요. 저희가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사 핵심 내용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국민이 합심하여 떨치고 나서면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창조 경제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저는 그 토대 위에 경제 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취임식 면면들 그 목소리들을 잠시 모아봤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사실 영부인 얘기, 그 대통령 배우자 얘기가 나왔고 취임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는 당시 한복, 김윤옥 여사도 한복을 입었는데 가장 최근이었던 5년 전 국회 내부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 취임식 때는 김정수 여사가 흰색 정장을 입어서 꽤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 영부인의 패션 혹은 그 옷차림, 이 의미가 또 간단치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패션도 정치의 일환이고요. 특히나 영부인의 경우에는 정치를 입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패션으로 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취임식에는 김건희 여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의 패션도 당연히 중요하게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한복을 안 입고 그 원피스에 이제 재킷 차림이셨는데요. 저게 5년 전 화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지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인 내조를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당시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영부인으로서는 어떤 최초로 봤을 때 회사 대표로서 지금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우먼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뭔가 본인의 사업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좀 커리어 우먼의 복장을 하거나 또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선거 기간에 본인으로 인해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거나 좀 사치스러워 보일 수 있는 옷차림은 피할 것 같습니다. 좀 검소하면서도 좀 본인의 커리어 우먼적인 모습을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취임식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 측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을 초청하는 것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취임식은 조촐하고 간소하면서도 근엄하고 국민들이 화합하는 그 대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초청 인사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초청도 검토 중이다. 근데 김재현 의원님, 사실 여기 계신 5분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다 고인이 됐고 뭐 최근이든 뭐 몇 년 전이든 이명박 전 대통령 현재 수감 중이고 내일 대구사제 입주한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초청이 가능하다면 그럼 이게 전직 대통령 초청은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 아니냐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사면 복권이 되었고 자연인으로 돌아갔죠. 다만 이제 그 탄핵을 거치는 바람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 대상은 아닌 것으로 대부분의 예우는 박탈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취임식장에 초청하는 대상은 여전히 맞죠. 그래서 아마 그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 초청 대상에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직접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달성 사저에 뭐 방문할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는 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정도의 이제 화해의 분위기가 된다면 차라리 달성 사저에 방문하기보다는 그 취임식에 나올 수 있도록 5월 취임식에, 10일에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취임식장에서 만나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사실 뭐 대통령 당선인이 달성까지 내려가는 것보다도 취임식장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런 절차나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히 많은 또 서로 절차가 간의, 필요하겠죠. 절차와 또 의사소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앞으로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 사저에서 향후에 뭐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조금은 윤곽을 드러낸 앞으로 5월 10일 취임식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참석을 하고 전직 대통령 초청도 검토 중이다.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